불만 고객을 적으로 알고 싸우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은 괜스레 고객에게 적대감을 높여서 일을 그르치기도 하죠. 그거 아세요? 직원의 응대 능력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 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고객이 기분 좋아서 어디 연락하던가요? 고객의 사후 연락은 문제가 생겼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이때 팔 때는 그렇게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진상 취급하거나 적극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응대를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런 응대를 받은 고객은 우리의 서비스에 대해서 배신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 없었던 고객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인 고객은 더욱 그 브랜드의 충성 고객이 될 확률이 높아요. 직원의 응대 능력을 가장 크게 발휘하는 순간도 이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단순히 안내와 인사, 친절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고객이 특별한 경험을 했다거나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그 브랜드를 꼭 다시 찾아야 할 이유라고 여기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요즘 고객들 키오스크나 비대면 서비스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서 문제 없으면 혼자 스스로 알아서 하려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직원의 응대를 오히려 불편하게 여기는 고객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고객이 직원을 찾는 이유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모습이 아닌 방어적이고 수동적이며 부정적이기까지 한 적대감을 느끼게 하는 직원의 응대 태도의 세 가지 큰 특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은근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반품 원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취소해드리면 될까요? 정황을 묻지 않은 채 문제의 논점 외의 것을 따지거나 결론을 빨리 지으려는 모습은 문제 해결 과정에 집중하지 않고 결과를 지으려는 직간접적인 압박을 주는 태도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인정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정부터 하고 보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태도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요? 저희 거 맞나요? 문제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거나 재차 확인 없이 우선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마치 그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고 고객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느낌을 주는 반문을 하는 모습이죠. 세 번째, 고객이 잘못 인지하거나 실수한 부분을 지적하는 경우입니다. 고객님, 교환을 받으시려면 택을 제거하시면 안 되죠. 그건 고객님이 잘못하신 거고요. 고객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처리해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고객의 당황스러운 난처함 같은 공감은 배제된 채 고객이 처한 문제를 방치하거나 돕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죠. 적대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적, 언어적 특징은 이 말고도 많지만 대부분 직원의 응대 태도에 대한 컴플레인으로 들어오는 내용 중 공통적이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태도 이슈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위 내용을 보고 에이, 저렇게 응대하는 직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안 되는 걸 안 된다라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흔히 고객 응대에서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분들의 사고들을 들여다보면 솔직함과 공격적인 것을 많이 혼동하시더라고요. 또한 고객과 정서적인 공감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혹여나 적대감을 느끼게 하는 응대 태도가 될 수 있는 문제를 키우는 응대가 아닌 문제 해결을 더불어서 계속적인 거래를 하고 싶게 만드는 직원의 응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압박이 아닌 도움으로 표현하세요. 다짜고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심리적 압박이 느껴져 상대를 공격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그 목적과 나는 당신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어필해 주세요. 고객님, 빠르게 문제를 처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고객님, 말씀 주신 땡땡 관련해서 안내 도와드리려면 땡땡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고객님, 난처하셨을 텐데 제가 최대한 해결 가능한지 확인해 봐 드릴게요. 두 번째, 회피가 아닌
확인으로 표현해 주세요. 인정하지 않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뭐뭐 하실 때 직원에게 땡땡이라고 안내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땡땡 상황에서 이러이러 하셨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또한 질문을 하실 때는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땡땡을요? 제가요? 같이 재차 묻는 모습은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느껴질 수 있어요. 질문을 하실 때는 후속 질문을 하듯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응대가 필요해요. 땡땡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여쭤봐도 될까요? 땡땡을 이용하시다가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색상이나 냄새는 어떠하셨을까요? 같이 말이죠. 세 번째, 지적이 아닌 공감을 해주세요. 고객이 착각하거나 실수한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 이 기회에 다시 체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같이 고객이 처한 입장을 공감하면서 고객이 연락하길 잘했다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객님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고요. 저도 처음에 땡땡 부분이 헷갈렸거든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요청한 부분에 대한 처리가 안 돼서 제가 더 죄송한 마음입니다. 고객님 많이 놀라셨을 텐데 땡땡 부분 확인해 주시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땡땡은 아쉽게도 진행해 드리지 못해 속상하지만 혹시라도 다음에 뭐뭐 하실 때 뭐뭐 하시면 뭐뭐 하기 편하실 거예요. 같은 정서와 도움을 표현하면서 고객의 편의와 이용을 돕는 사람의 입장으로 전해주세요. 상품이나 서비스가 완벽한 건 그 어디에도 없어요.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다시 돌아오는 고객이 될지 영영 떠나야 할 정확한 이유를 남기는 서비스가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요즘 고객 혼자 떠나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고객에게 만족감과 기쁨을 주는 서비스도 좋지만 적어도 고객에게 불안이나 불신을 주는 서비스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불신이 아닌 안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이 아닌 믿음직한 내 편으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로 이왕이면 한 번 고객, 재방문, 재구입을 넘어서 단골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집중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여러분, 성장과 성공을 함께하는 박강사가 있어요. 안녕.